섹션 2번 전류에 의한 자기 현상이고요. 여기서 전류에 의한 자기 현상과 자기 회로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섹션 2번은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나옵니다. 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전류와 자기력의 방향 또는 이 자기력을 자개의 세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개의 세기. 자개의 세기의 방향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요. 바로 이 나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나사가 이렇게 밑으로 이 나사가 여기 돌리면 얘로 박는 거죠. 그거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나사의 방향이 우리가 나사가 이렇게 박히면 어떻게 돼요? 뭐만 보여요? 나사 이렇게 쭉 박았을 때 십자가 모양만 보이게 되죠. 나사를 밑으로 박으면은 십자가 모양만 되고 나사를 박았던 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풀게 되면은 결국엔 뭐만 나오는 거? 나사를 풀게 되면은 이렇게 나사가 박았던 검은색 점의 자국만 생기는 거죠. 바로 이거를 이용하는 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되냐면요. 나사가 나사를 이렇게 박을 거야. 이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엄지가 전류의 방향. 들어가는 거로. 전류가 이렇게 나사가 풀려. 전류가 이렇게 풀려. 이거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직선일 때. 자, 직선일 때도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직선일 때는 전류가 그냥 이렇게 직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직선인 거고 전류의 방향이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직선일 때 위로 간다라고 하면은 엄지가 무엇가 되냐면은 직선일 때는 엄지가 전류 나머지 손가락이 자개의 방향이에요. 자기력의 방향.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류가 들어간다 했으니까 엄지를 이렇게 엄지가 전류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손가락이 자개의 방향이니까 어때요? 전류는 들어가고 자개는 요렇게 회전하죠. 그래서 자개의 방향은 요렇게 회전하네. 전류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요 회전 방향. 요게 지금 바로 직선일 때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직선인데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직선일 때 이번에는 전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지가 뭐라고요? 직선일 때는 전류 방향. 그러면 자개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반대로 회전하겠죠. 이쪽으로 요렇게 회전하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 요게 바로 직선일 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일 때는 전류가 이렇게 나오냐 들어가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뭐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류가 들어가는 거를 요렇게 얘면은 전류가 들어가는 거. 점이 찍혀 있으면은 전류가 나오는 거. 점이 찍혀 있으면은 전류가 나오는 거 요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거로 표현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환상일 때입니다. 이 환상일 때는 요렇게 코일이 감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철심을 이렇게 감겨 놓고 나서 전류를 흘리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얘도 전류를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 거야. 전류를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 거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상일 때는 엄지가 엄지가 자기력이 되고요. 나머지 손가락이 전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전류가 들어가니까 이 나머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감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감겼을 때 이 엄지가 뭐라고요? 자개의 방향이 되는 거야. 요게 바로 환상일 때고요. 그럼 반대로 전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류가 나오는 거로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거로 표현을 하면요. 자, 이 서류에서 전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밖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자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암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암페르 오른나사 법칙은 그래서 직선일 때가 있고 환상일 때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오사바르의 법칙입니다.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전류와 자개의 세기에 대해서 나타내는 법칙이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첫 번째 그림은 그냥 수직 직선으로 딱 이렇게 도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옆에 그림은 이 직선이 어때요? 살짝 미세하게 좀 틀어진 것처럼 보이죠? 바로 요게 비오사바르 법칙이에요. 그래서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뭐냐? 어떤 도체의 미소 부분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 알아보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수직일 때, 다 수직일 때 여기서 나오는 자개의 세기냐 살짝 지금 이렇게 길이가 수직이 아닌 거죠. 약간 여기가 틀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바로 이 틀어진 부분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 그거를 구하는 게 바로 비오사바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변화된 델 H를 구하라 이겁니다. 변화된 자개의 세기를 구하라는 건데 그럼 변화된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 도체의 4파이 R의 제곱분의 I 변화된 길이 사인 세타 요렇게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똑같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는 수직선이었고 얘는 적선이 어떻게 됐어요? 조금 삐뚤어져,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살짝. 그러면은 제가 이 직선하고 이렇게 직선이 살짝 이런 거하고 길이가 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살짝 구부러졌으면 당연히 그것도 길이도 그만큼 조금 줄어들겠죠. 직선보다.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길이예요. 직선보다 조금 구부러졌다는 거는 조금이라도 길이가 짧아질 거니까. 그리고 변화된 길이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일 때의 각도는 90도겠죠. 근데 이 조금 구부러졌으면 당연히 각도도 어떻게 돼요? 90도가 안 나오고 좀 각도가 변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각도, 그 조금 변화된 길이에 거기서 쟀을 때의 각도, 사인 세타 이것까지 넣어줘야지만 뭘 구할 수 있냐?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뭐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공식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냥 공식 자체로도 물어볼 수 있고요. 또 비오사바르 법칙은 뭐라고요? 전류와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거야. 이 말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한상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입니다. 이 한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가르치고 있냐면요. 둥그런이라는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상은 둥그런. 솔레노이드는요. 철심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레노이드는 철심이라는. 그래서 뭐예요? 둥그런 철심. 둥그런 모양. 이러한 둥그런 모양에다가 철심을 감아 놓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환상 솔레노이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둥그런 선에다가 둥그런 모양에다가 이렇게 철심을 이렇게 감아 놓은 거. 요게 바로 환상 철심, 환상 솔레노이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상 솔레노이드, 이 둥그런 거에다가 이제 요만큼 떨어진 거 점에서
자개의 세기 H를 한번 구해봐. 요게 이제 한상솔레노이드인데요. 그래서 자개의 세기 H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개의 세기 H는 자, 우리는 지금 이 둥그런 모양의 반만 가지고 왜? 중심점이니까 반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이 5네 둥그런에서의 반은 얼마가 되냐? 2파이 R이 됩니다. 2파이 R 반이기 때문에 원래 4파이 R의 제곱이잖아요. 도체 구에서는. 근데 그거의 절반이니까 반이니까 2파이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둥그런 한상솔레노가 뭐라는 거예요? 둥그런 모양에다가 철심을 감은 거라 했어요. 철심을. 그러면 철심을 감다 뭐라 해요? N이라고 하죠. M 감다. 여기서의 N은 감다라는 표현입니다. 감다. 철심을 감았다. 몇 번 감았다. 곤수라고 합니다. N은 감은 횟수, 곤선수, 곤수 다 같은 말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보게 둥그런 모양에 감고 여기에 뭘 흘려줘야 되냐? 전류를 흘려줘야 돼. 그래서 2파이 R분의 NI가 흐르면은 바로 자개의 세기가 될 거야 라는 건데 여기서 왜 NI가 나오냐? 지금 우리 이 정규에 의해서 자기 현상이라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한상솔레노이드를 하고 있잖아요. 이 한상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는 바로 우리 전자석에서 대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전자석은 전기를 흘려줬을 때 자석이 되는 거. 이게 전자석이에요. 한마디로 한상솔레노이드는 원래 자석 성분이 없는데 이 둥그런 모양에다가 철심을 감고 거기에 전류를 흘려주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자석이 돼버렸어. 전자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전자석이 됐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개의 세기, 자석의 힘이 나올 거야. 자석의 힘의 세기가. 그게 나온다라 해서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자개의 세기는 전자석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거고 전자석은 어떤 도체, 자석이 되는 물체에다가 철심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주는 거. 그게 전자석이야 라고 그걸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온형인 물체에다가 전선을 감고 전류를 흘려줬더니 자개의 세기가 나와 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자, 2파이 R일 때는 이 온형을 둥그런 모양으로 봤을 때예요. 근데 이 둥그런 모양을 뭐 할 수 있냐? 제가 몇 센치의 선으로 줬을 때 둥그런 모양 만드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제가 이 선으로 길이로 주어졌을 때 이 길이 가지고 둥그런 모양으로 만드세요 하면 둥그런 모양 만들 수 있죠. 이 선 갖고 10cm 선이면 이렇게 작게 나올 거고 만약에 50cm 선이면 좀 더 이렇게 둥그런 모양이 길게 왜? 선을 감으면 되니까요. 돌리면은 둥그런 모양이 되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이 자개의 세기를 선, 길이로 주어졌을 때예요. 그래서 이 길이로 주어졌을 때 자개의 세기는 길이분의 NI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길이로 주어졌을 때는 평균 길이가 얼마야 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또는 자로가 얼마야 이 말이 들어갔을 때만 L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평균 길이 또는 자로라는 말이 들어갈 때만 L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상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는 2파이 R분의 NI다 또는 L분의 NI다. 요거를 꼭 기억. 얘가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 거 할 때도 얘가 기본이 될 거기 때문에 얘를 꼭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로 온용 코일의 자개의 세기가 나오는데 자, 이 온용 코일의 자개의 세기에서 기본이 되는 건요. H는 일단 아까 제가 뭐가 기본이 된다 했어요?
한상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상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 2 파이 R분의 N I 요게 바로 기본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온형 코일은 뭐냐면요. 온형 코일은 제가 이렇게 선 두 개가 일정 어느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이 선 두 개에다가 철심을 감는 거예요. 철심을 요렇게 감는 거예요. 어느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거에다가 철심을 요렇게 감으면은 지금 얘가 무슨 모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온형 코일. 왜 이렇게 천 두 개다가 이렇게 철심을 감으니까 이러한 온형 코일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온형 코일이에요. 온형 코일. 아, 그러면 이 온형 코일인데 이 온형 코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선 두 개. 이 선의 간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제가 이 선이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코일 모양도 어떻게 돼요? 이 선 두 개만큼 이렇게 선 두 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감아간다 했으니까 온형이 어떻게 돼요? 온형 모양이 더 커지죠? 더 좀 적고요. 바로 요거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바로 뭐예요? 두 선의 간격이죠. 두 선의 간격. 선이 두 개니까. 온형 코일은 무조건 이 선 두 개로 감으면은 온형 코일이 된다 했으니까요. 근데 이 두 선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간격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온형 코일은 한상솔레노이드에다가 그대로 뭐만 없애주면 되냐? 파이를 없애는 거예요. 왜? 온형 코일은 이 온형이 중심이 아니고 두 선의 간격, 반지름 또는 간격이 중요해 하기 때문에 E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온형 코일은 뭐라고요? 이 두 선에다가 코일을 감은대요. 코일을 감는다. 뭐예요? N. 그럼 이 감은 거에다가 뭐 흘려줘야지 전자석 된다고요? 전기를 흘려줘야 돼. 전류를 흘려줘. 그래서 온형 코일은 H는 ER분의 NI가 나온다. 그래서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얘를 뭐로 기억하시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얘는 한상솔레노이드에서 그냥 뭘 없애. 그런 뭐예요? 온형 코일이야. 이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상솔레노이드는 뭐라고요? 한상솔레노이드에서 자개의 세기 H는 2파이 R분의 NI인데 여기서 뭘 없애라고요? 파이를 없애면 뭐가 된다고요? 온형 코일의 자개의 세기가 난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왜 우리는 기능하는 결과값을 물어보니까 결과값만 물어보기 때문에 한상솔레노이드에서 뭘 없애면은 온형 코일인데 그러게만 기억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상솔레노이드에서 뭐 없애니까 파이 없애니까 뭐가 된다고요? 온형 코일이야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오면은 다섯 번째는 무한정 직선에서의 자개의 세기예요. 여기서 무한정 직선은 이렇게 선을 무한히 그냥 긴 선을 쫙 이렇게 하나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의 중심점에서 어느 거리만큼 떨어진 이 P점에 대한 P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해봐. 요게 무한정 직선인데요. 마찬가지 이 무한정 직선도 기본의 틀은 뭐가 되냐? 한상솔레노이드를 기본 틀로 잡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값으로 기억하게. 그래서 한상솔레노이드를 결과값으로 기억을 할 거니까 H는 2파이 R분의 NI야. 요거를 기억하자는 거야. 한상솔레노이드 2파이 R분의 NI야. 얘를 기본으로 할 건데 근데 직선일 때는
코일을 감을 게 있어요, 없어요? 직선일 때는? 코일을 감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야, 곤선 감을 필요 없잖아. 곤선을 감을 필요가 없으니까 뭐가 돼요? 한상 솔레노이드 그대로 썼다가 곤선을 감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요? 곤선을 없애는 거예요. 2파이 R분의 I야. 이게 무한장 직선이 돼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기본이 된다고요? 한상 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 H를 기준으로 파이를 없애고 N을 없애면 뭐가 돼?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여러분들 공부하기, 공식 써먹기 편하니까. 왜? 원형 코일이든 무한장 직선이든 뒤에 문제 풀어보면은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뭐 얼마다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식에 원형 코일이야? 뭐 없애야 돼? 무한장 직선이야? 뭐 없애야 돼?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꼭 기억을 해주시라 이 말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무한장 솔레노이드예요.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색인데 이 무한장 솔레노이드는 솔레노이드가 아까 철심이었죠. 한마디로 이 철심을 이렇게 무한히 계속해서 감아 놓으면은 요게 무한장 솔레노이드가 됩니다. 무한히 철심을 계속 감아 놓는 거 요게 무한장 솔레노이드고요. 그럼 우리는 이 무한장 솔레노이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바로 자개의 색이 H입니다. H. 근데 이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색이 H는 어떻게 구하냐? 소문자 N에다가 전류 I를 곱해주는 게 바로 무한장 솔레노이드예요. 근데 여기서 이 소문자 N이 무엇인지를 봐주셔야 되는데 소문자 N은 뭐냐면요. 단위 길이당.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예요.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를 바로 소문자 N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위 길이의 기준은 얼마가 되냐? 1m입니다. 단위 길이의 기준은 1m당 감은 횟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5m에 5,000번이었다라는 거예요. 5m 5,000번.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5,000번으로 쓰면 안 되고 1m당 감은 횟수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5m에 5,000번이면 1m에 몇 번이에요? 1,000번이죠. 여기가 1,000이 돼야 된다는 거. 감은 횟수가 1,000. 네, 1m당의 길이로 항상 할 거다. 그리고 이 무한장 솔레노이드는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단위 길이는 1m당 감은 횟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50cm다 라고 하면 그걸 뭐로 해줘야 돼요? 1m당 감은 횟수로 바꿔줘야 된다. 5m다 하면 그것도 뭐로 해야 돼요? 1m당 감은 횟수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한장 솔레노이드는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야 라는 게 핵심이다. 근데 이 또 무한장 솔레노이드는요. 내부에만 존재합니다. 내부에만. 얘는 내부에만 존재한다. 외부에 무한장 솔레노이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개의 세기가 내부인지 외부인지 이것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문제 풀면서 나올 거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7번인데 문제가 아니죠. 다시 갈게요. 여기서만. 자, 다음은 7번입니다. 7번째로는 뭘 물어보냐? 기자력을 물어봅니다. 기자력을 물어본데 7번째로는 이 기자력이 뭐냐? 자속을 만드는 운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 우리가 자기력이 있었어요. 자기력은 F고 단위는 뉴턴이었어요. 얘는 뭐예요? 자석의 힘이었어요. 자석의 힘인 거고 기자력을 보시면은 기자력도 똑같이 F예요. F인데
단위가 뭐가 되냐면요. 암페어 턴이 돼요. 분명히 기호도 같은데 단위가 뉴턴, 힘의 단위가 되는 거고 하나는 암페어 턴이 돼요. 기자력은. 이 차이가 뭐냐? 바로 이 기자력은요. 만들어진 전자석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자석. 전자석의 힘. 전자석이 자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가지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석을 만드는 운동력이다. 전자석. 전자석이 되면은 자석이 나와야 하잖아요. 전기로 자석을 만든 거니까 거기에도 역시 자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만드는 운동력이 바로 기자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력은 전자석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전자석이 되는 이유는 뭐냐? 전자석의 힘이 되는 거는 감마서, 감은 거에다가 뭐 해주면 돼요? 전류를 흘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도체에 철심을 감아서 거기에 전류를 흘려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도체가 전자석이 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을 만드는 힘, 기자력은 철심을 감아서 거기에 전류를 흘려줘. 그러면 전자석이 돼. 그래서 감따의 단위는 턴이 되고 전류는 암페어. 그래서 암페어 턴이 된다라는 거. 요렇게 암페어 턴이 되는 이유입니다. 요렇게 우리 기자력까지 배워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째로 나오는 게 자기 저항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 저항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자석의 발생을 방해하는 저항이다예요. 우리가 저항은 전기에서의 저항은 전류를 방해하는 거였죠. 전기에서는 전류를 방해하는 거였어요. 전류가 흐르는 거를. 근데 여기서 자석에서의 저항은 자석이 되는 걸 방해하는 거죠. 자석이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거. 이게 바로 자기 저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기 저항 역시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 R로 표현을 할 건데요. 여기서 R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고 또는 문제에서는 RM으로도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M은 자석, 마그네틱을 의미하는 M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R로도 표현할 수 있고 RM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 둘 다 근데 자기 저항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R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저항 R은 어떻게 구하냐? 자기 저항의 R은요. 뮤 A분의 L로 구할 수 있습니다. 뮤 A분의 L로 투자율과 면적에는 자석의 자기 저항에 반비례하고 길이하고 자기 저항은 비례 관계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자속 파이분의 F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F는 기자력을 나타내요. F는 기자력을. 그럼 아까 우리 기자력은 뭐로 쓸 수도 있어요? 파이분의 기자력은 본수에다가 전류를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NI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저항에는 단위가 중요한데 자기 저항의 단위는 어떻게 나오냐? 전류의 단위 암페어, 곤수, 감따, 턴, 암페어, 턴, 나누기니까 퍼, 자속의 단위 웨버. 그래서 자기 저항의 단위는 암페어, 턴 퍼 웨버다 라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챕터 3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은 다 알아보았습니다.